경륜항야상 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6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안정감 있게 우승타제 나갔었던 강자들도 있었고, 오히려 타밍 재다가 고전했었던 강자, 뒤집혔었던 강자도 있었다는 점, 금일도 전일과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자들 옥석 가리기, 기존 선수들 옥석 가리기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첫 경주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곽현명하고 오기호 뒤늦게 고정인 취임 나무에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고, 7경주는 아쉽게 좀 뒤집혔습니다. 김동활에 나갔었던 이기호가 취입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 쉽게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김동훈이 너무나 타이밍을 재다가 고전했습니다. 결국 주윤호, 김경관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780배라는 거의 800배 가까운 초대박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9경주는 권혁진이 가면 박성준이 갈 수 있다 말씀드려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안효은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경주는 김시우가 철저하게 성령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었죠. 강급자 이성령이 힘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는 18배라는 배당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경주는 정현수가 김은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 우승급 강급자 중에서는 가장 앞선 기량으로 보였었던 엄정일이 직선 추입에 저측에 나서다가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78배라는 이변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강자들 금일 다시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3복승 변수 충분히 생각해 두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우스컵 선수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이성용하고 남용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성용, 남용찬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장지용, 주윤호, 이성용, 안효은, 유일선, 주광일, 김유성, 김석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차신을 줄고 출발했었던 이성용이 반바퀴 저치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따르던 안효은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영찬, 박성순, 김근영, 함동주, 김범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고전했었던 남영찬이 빠른 대열을 주드륵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함동주하고 김범준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 대열 좁히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이수원, 고정인, 이지훈, 공태욱, 이찬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지민이 짧은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 점검했었고, 별다른 위치 변동 없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이성용하고 남용찬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6경주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특성급에서 내려온 김시호, 전일도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오기호, 이수원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우승 사전에 나갈 수 있는 편성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오기호가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지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오기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호, 이수원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주 부담을 전용조가 잡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성구가 자리 잡고 강전이 자리 잡는 7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성구가 힘을 썼을 때 강재원이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김시우가 오기호 믿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시속이라고 한다면 오기호가 충분히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시우가 철저하게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게 된다면 오기호의 시속감만 좋다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재원, 이수원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전이 이수원만 괴롭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수원보다는 오기호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김시우가 인정받게 된다면야 무난하게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호하고 1-3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성구가 힘을 쓰고 강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시우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구가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죠. 일단 뭐 젊고 전일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았었던 김성구라는 점에서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외선에서 뒤늦게 김시우 날라오게 된다면 뭐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6-2하고 6-1입니다. 6-2하고 6-1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만큼 6-2, 6-1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김시우가 월등한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시속감이 괜찮다면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1번, 5번, 3번이 뭐 객관적인 기량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강전이 끌어내서 한 선수 털어낼 수 있다는 점이 3차권에서 변수라는 점. 전일도 강전이 한 명은 털어냈어요. 고정이 있는 털어냈는데 직선에서 잡혔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받아가면 강전 2차권 몰라도 3차권 충분히 틈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3하고 1호 경주권 2차권 1번과 5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권혁진, 전일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겨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이준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저측에 나서다 보니까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권혁진 입장에서는 함동주와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창훈하고 유지현, 주인호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전일 주인호, 김경감이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추입이 나왔습니다. 700 거의 800개의 대박 주인공이 됐었던 세 선수가 연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권혁진 짧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현이 힘을 쓰고 최창훈의 주인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권혁진이긴 합니다만, 금일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준 다시 만나긴 했습니다만 고정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가면 주인호입니다. 3번과 4번 동반 입상,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김무현도 힘을 쓰면 착순권 진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3번과 5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4하고 3호입니다. 3-4하고 3호 경주권 먼저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인 만큼 3-4, 3호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권혁진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함동주와는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창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권혁진님은 전일 같은 자신감 발휘 나가게 된다면 함동주 챙겨 나가는 2번하고 6번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배당 공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2번, 6번, 3번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6번, 3번, 3번 경주권 쪽에 2번, 6번, 3번, 3번 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공략해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호미 공략 나설 수 있는 선수, 뭐 주인호가 3차권 진입 가능하다는 점, 3번, 5번, 4번의 연합도 충분히 3차권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만큼 3복승 배당 가능성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권혁진이 전일처럼 가면 함동주와 최창훈하고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우현이 때려주면 최창훈 중심으로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용이 전일 막해 만족하면서 추입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편성도 아니었었는데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이용이 과연 김두용 활약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용찬이 있죠. 김근영이 있습니다. 연대 역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용이가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 전일 힘 한번 못 써보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박상서, 장지훈과
침착공을 펼쳐나가면서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영찬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김두영, 이용이, 김근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영찬이 힘을 쓰는 경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김두영이 전일 한 바퀴 주전부터 타이밍 잡고 때리다 보니까 아쉽게 추입을 당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좀 더 반 바퀴 주전까지만 남영찬이 끌어주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김주영이 또 치고 나올 만한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근만 주전에 나간다면 전일 경주 봐서는 이용이 다리 상태 무거운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너무나 나 잡아봐시고 때리다 보니까 잡혔습니다만, 금일은 철저하게 남영찬만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다음 복승 중심을 하는 6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6번하고 2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동이 몸싸움을 통해서 빼앗는다면 6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입니다. 6번 2번하고 6번 3번 두 차권 6번과 2번 쪽이 유리한 편성 견주란 점, 6번하고 3번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중이 힘을 쓰고 김주동의 박상서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비노조 선수 상대로 저식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주동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가 있으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3번의 뒷자리를 박상서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3-2라고 3-5는 장중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1, 3-5 노림수로 살짝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용이 김주동, 김두용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남영찬이 앞선에서만 긁어주고 김두용이 다 완근만 조절해 나간다면 이용이도 김주동하고 몸싸움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용이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아무래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배당 공략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김주동, 장지용, 박상서의 3차권 3복승 연합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정현수가 전일 저치기 나서면서 10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정지민이 있고 성룡환이 있고 이기호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도 타이밍 재서 기다리다 보니까 훌러덩이었었죠. 금일도 정현수 입장에서는 공민규 달고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민규도 마크되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만큼 6번이 힘을 쓰면 7번을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기호가 6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이기호 빼앗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5번이 두 차권 중에서 6번과 7번 쪽, 6번과 7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성룡환이 때려줍니다. 정지민이 몰고 가고 이기호가 막혀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룡환 얼마만큼 시속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김시우가 지켜주니까 성룡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성룡환 힘을 쓰고 정지민이 몰고 가고, 정지민의 뒷자리에 이기호가 막혀 나가면서 정현수 견제 나가게 된다면 정진이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도 정현수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만큼 3위라고 3번은 노림수로 살짝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은 정현수가 월등한 건 인정해야 돼요.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7번, 5번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7번, 5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지민이 직선에서 웨스턴에서 차가 나오거나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6번, 7번 묶어서 정재민까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5번, 1번 비노조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현수가 전일처럼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공민규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기입니다. 곽현명도 아쉽게 우수해서 특선에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일 5개월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곽현명 입장에서는 공태욱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좀 어설픕니다. 아무래도 우성식이 하남 8당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챙겨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곽현명이 때리기보다는 우성식하고 공태욱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 7번하고 6번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성식의 긴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현명의 뒷자리는 공태욱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력은 공태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윤 전일 젖히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 충분히 후미에서 반격 나서는 경주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이죠. 3번하고 6번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저치기 나서려다가 외선수를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타점전으로 곽현명의 뒷자리 확실하게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하죠. 동설하고 인천 광명에서 또 자주 얼굴 보면서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선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우선하시되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선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성희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아요. 류성희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안효은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성희가 힘을 써서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은 류성희 전일 같은 시속감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곽현명이 타밍되다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안효은도 후미 견제 나가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7번, 6번, 7번, 3번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곽현명이 전일 보여줬다시피 특선에서도 선행이 통했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주게 된다면 공태국을 챙겨 나가는 안효은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엄정일 전일 나름대로 저치기 나섰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추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엄정일 강자 빠진 1호경주에서 특성급에서 추입승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다가 점수관리 실패하면서 우스쿠로 강급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엄정일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닌 만큼 김범준이 힘을 쓰고 엄정일의 고종인이 막혀나가면서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일도 전일 직선에서 추입당하면서 결승까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견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보여주는 견주력 펼쳐나가게 된다면 고종인이 후미권 마키한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일과 고종인의 전략적인 연대 협공 쪽으로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6번,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회차 김지식의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2번, 1번이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경갑도 전일 저치기 나서면서 상당히 좀 좋은 시속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류근이도 컨디션 몸 상태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6번과 2번 쪽에 6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6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이번 편성 엄정일이 전이라는 거 보니까 다소 무거운 몸 상태를 보여줬어요. 고전 면치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지식이 힘을 쓰면 류근이가 막혀 나가고 김경갑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3번입니다. 7-1하고 7-4는 7-1하고 7-3은 소액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엄정일 인정하고 고정인 김지식 중에서는 연대세력 고정인의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동훈 입장에서는 이찬우, 박성순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성용 입장에서는 김석호, 강병철, 여동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용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성용 경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란 점. 하지만 뭐 특선에서도 자력 능력 기습 작전 통했었던 이성용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훈이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동훈이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타이밍 조절에 나가면서 본인이 뭐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성순과 협공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가져가 볼 수 있는 배석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용이 전혀 죽었기 때문에 금일만큼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4번하고 2번이 유리하다는 점,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성용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성용의 박성순 정도라든지 이성용의 이찬우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7번하고 4번하고 7번이 타입보다는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2번, 7번하고 6번 이성용을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좀 4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4, 2 먼저 4, 7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찬우가 깜짝 저측이 나서면서 선점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87배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찬우 충분히 승부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3복승에서는 비노조 선수를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서 4-2하고 4-7입니다. 7-2하고 7-6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인 경주도 있습니다만 불안한 강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3차권에서도 변수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